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지금 출석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새벽 3시 반쯤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잇따라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한테 돈 받은 거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성실히 조사받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받은 돈의 사용처,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진모 전 비서관에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관봉 상태로 건네진 이 돈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일부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검찰 소환을 거부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조금 전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손발과 같은 보직을 맡았었던 만큼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하거나 상납받은 돈의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 선수가 월드컵 7차 대회에서 올 시즌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2년 전 첫 월드컵 우승에 감격을 맛봤던 스위스 생모리츠 트랙에서 윤성빈은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1차 레이스에서 4초 76의 스타트 신기록을 작성한 데 이어 완벽한 주행을 펼쳤습니다. 1722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트랙의 16개 커브를 과감하게 공략했고 매끄럽게 통과했습니다. 1차 레이스에서 1분 07초 58의 트랙 신기록을 세우며 2위를 0.42초 차로 멀찌감치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차 레이스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속도를 더욱 높여 1차 때보다 기록을 0.39초나 앞당겨 또 한 번 트랙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1, 2차 합계에서 2위인 독일의 악셀 융크를 무려 0.87초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이 종목에서 3년 만에 나온 가장 큰 격차의 우승이었습니다. 라이벌 두크루스는 윤성빈의 1초 이상 뒤진 기록으로 3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실력이나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빈은 올 시즌 7차례 월드컵을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로 마무리하며 평창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혔습니다. 윤성빈은 다음 주 마지막 8차 월드컵에는 불참하고 내일 귀국해 평창 트랙에서 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모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북측이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리성권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 수석 대표 조명균 장관 앞으로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단으로는 단장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 국장, 대표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 대표 현송월 관현악당 단장, 대표 김순호 관현악당 행정부 단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다만 선수단, 응원단 등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날짜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IOC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한국이 제안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의 성사 여부에 대해 이미 상정된 제안이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고려 중이라며 IOC 국제빙상올림픽위원회에서 다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북한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건 자신이 대답할 일이 아니라며 그런 내부 문제는 이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할 일이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WTO 분쟁 해결 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호 관세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복 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볼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는 너무 추우셨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고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 기온도 더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앞으로 더 쑥쑥 오르겠습니다. 한파특보 지역은 됐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영남, 충청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보시는 것처럼 더 진하게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영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서울이 5도, 청주와 전주가 6도, 대구는 7도까지 오르면서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 곳곳에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